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우리 우파 쪽에는 논리나 근거 없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낙연도 역시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에 대한 무죄는 잘못된 거다. 대법원은 신속하게 파기환송이 아니라 시간 끌지 말고 파기 재판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이재명의 유죄를 선고해라. 이낙연, 자, 이재명 2심 판결, 국민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이 대법원은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 똑같아요. 지금 반대로 이재명이나 이재명을 빨아제끼는 이 사기꾼들은 이거를 완전히 대한민국 혼란과 산불도 다 우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너는 네 무죄 선고 나기 전에는 천막을 광화문에 쳐놓고 그 지랄 너 혼자 방탄하기 위해서 그 지랄 하다가 무죄 선고 나니까 냅다 네 고향 안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욕 처먹고 또 지도 욕을 하고 거기에 문수라는 놈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수령님 이지랄하고 자빠졌고 이게 뭐하는 놈입니까? 에? 너네들이 이렇게 국가 시스템을 개 뭐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군대도 못 움직여요. 군대 지금 수장도 감옥에 넣어놨어요. 치안을 도모해야 되는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수장들 다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재명 한 놈을 위해서 움직이는 저 민주당 놈들 때문이라는 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빠진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의 중심에 서 있는 놈이 바로 이재명이다. 대법원이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그 혼란 중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다. 정확하게 짚은 거죠, 이낙연이가. 자,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자축하고 난리 났어요. 울고불고 뭐 스픽스인지 뭔지 님이 조토 아닌 거를 막말로 변희재가 가서 띄워준 거 아니에요. 그 태블릿 PC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변희재한테 뭐야 저것들 무조건 뒷방 맞는다. 어쨌든 뒷방 맞고 지금 조롱거리가 됐어 좌파들에게. 그래서 변희재가 또 빡 돌아있죠.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 그거를. 저 좌파들의 근본 이런 걸 뿌리를 모르냐. 이용해 처먹고 변희재 당신은 저거 내쳐질 거다. 내쳐줬잖아.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요. 저 새끼들은. 매부쇼도 막말로 급성장한 매부쇼는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있었지만 스픽스라는 데는 족밥이었어요. 나보다도 안 됐었어. 구독수가. 근데 변희재가 가서 그냥 막 질러주는 바람에 막 50만 60만 100만이 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 도리가 안 돼 있어 이 새끼들은. 자기들하고 뜻이 좀 틀리다고. 변희재가 이재명을 좀 비판했다고. 또 박선원이에 대한 조작을 잡았다고 해갖고 조롱을 하고 자빠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떴는데. 내가 변희재를 갖다 두둔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좌파들은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도 뭐 믿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낙연이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이런 발언들은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는 이재명의 폐악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낙연이가. 물론 이낙연이도 내각 세력이죠. 문재인과 같은 편이고 지금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라이브의 본질은 그거는 나중이고 일단은 이재명에 대한 고법의 판단,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런 폐악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낙연도 짚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 엊그제 고등법원 판단은 이거 혼란을 갖다가 해소한 게 아니라 자 그렇죠.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유예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 나올 확률이 더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들끼리 자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자 대법원의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 제가 이제 이재명의 무죄 판결 나자마자 검찰은 바로 즉각 내일 항고를 해야 된다. 바로 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엄중한 사안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야. 대한민국 법치가. 그리고 이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울 고법도
이번에 이재명을 판결한 데가 서울 고등법원이잖아요. 고등법원 원장이 누구에게 조인트 까였겠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조인트 까인 거지. 이것도 며칠 안에 20일 안에 뭐 10일 안에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즉각 검찰과 서울 고법이 바로 상고를 하고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다가 접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15일에서 20일 사이의 기간이 이재명한테는 촉박해진 그런 상황이 됐다. 이 시간 끄는 건 이재명이 주특기 아닙니까, 그 새끼? 자, 그래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를 일단 하는데 대법원의 이제 몫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몫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절차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파기 자판을 할 것이냐 요 두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일단 파기환송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고법에서 뭐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걸 다시 올리는 거야. 거기 또 무죄 날 수도 있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주장하는 건 대법원의 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법원 행정처장직을 맡은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법원장 빼고 한 12명이 있죠. 자, 소부를 하면 안 되는 게 소부를 하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하고 12명의 대법관이 4명으로 구성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3팀으로 3부로 나눠진다. 근데 거기서 우리법 연구에 한 명이라도 이 이재명 편을 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낙연이 주장하는 것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파기 자판을 통해서 대법관들이 다시 밑으로 고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즉각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확정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아요. 빠르면 4달,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또 5월 달 정도 되면은 이재명의 위증교 사건 있죠? 그게 또 재판이 열립니다. 거기서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놈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무죄 받자마자 그냥 내란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피해 입은 산불 피해 본 국민들에게 같이 산불 좀 끌어갑시다. 욕한 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이 씨발놈 새끼. 이 씨까지 그게 나오고 이 씨발놈. 그러니까 옆에 또 군수라는 새끼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싸바싸바. 군수라는 새끼도 잡아 죽여야 돼요. 지금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2가지로 이낙연이 지금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1심 법원과 그러니까 1심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때렸었죠. 그리고 2심 이번에 고등법원 우리법 연구회에서 무죄 판결 낸 이 법원의 판단이 너무나 다르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또 똑같은 증거를 두고 이재명 쪽에서 추가 새로운 증거를 낸 것도 아니야. 새로운 사실도 없고 똑같은 걸 놓고 아무런 변화 없이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고등법원은 전면 싹 다 무죄를 선고한 거. 너무나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사법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 좀 쟁점이 된 게 뭡니까? 백현동 농도가 4단계나 향상된 것은 이거 이낙연이가 과거에 주장했던 겁니다. 경선 때. 대장동에서 지금 백현동으로 넘어온 건데 쓸모없는 땅을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7억 원에 매매를 해서 7천억을 만든 이 토착 비리 정말 대형 사기 사건 아닙니까? 이걸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이가 물론 지는 국정감사를 열어갖고 지들 편끼리 민주당이 질문하고 이재명이 답하고 도표 보여주면서 박근혜가 압박했다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그래서 4단계나 상향시켜갖고 7억짜리 땅을 7천억을 만들으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냐? 어쨌든 네가 인허가를 갖다가 허가를 4단계나 상향되게끔 찍어줘서 7억짜리 땅을 갖다가 7천억을 만들게 해준 거 아니야. 그리고 네 임마 김인섭이라는 채찍근이가 다 불었잖아. 정진석이랑 200억 원 중에 50%씩 처먹기로 했다고. 정진석이 다 불고 있고 위중교사가 유동규인데 그것도 지금
빼박인 것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고 유동규라는 사람은 지금 법원에 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이재명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불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왜 출석을 안 했겠습니까? 왜 벌금을 때려 쳐맞고 어저께 왜 안 나갔을까요? 나가봐야 할 말이 없어요. 그 위준교 사건에 대해서는. 나가갖고 얘기하면 그게 이슈가 되고 지가 하루라도 빨리 모가지가 날아갈 걸 아니까 벌금을 물더라도 안면 몰수하고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재판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지는 법원에 협조하지도 않는 놈이 남한테는 무슨 뭐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국민을 팔면서 지는 방탄조끼 쳐있고 지를 지지하는 국민은 개돼지로 보면서 나가 뒹굴러 밥도 처먹지 말고 단식투쟁해. 그거를 또 따라서 단식투쟁하는 인간들은 또 뭐냐 이 말입니다. 이면섭이가 다 불었잖아요. 사업자로부터 75억 원 돈을 받고 성남시에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의 측근 아닙니까? 이놈이 이재명에게 내가 잘 말해줘서 이 땅 7천억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면은 그 과정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재명이에게 얘기해가지고 인허가가 날 수 있게끔 또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다 막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거를 무죄로 뒤집어 엎은 게 이번 고등법원이고 너무나 명백하니까 지금 이낙연이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의 협박이고 지랄이고 어쨌든 팩트는 네가 인허가에 도장을 찍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놈이 이재명 같은 놈이 성남시장 그 아무것도 아닌 관직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처먹는데 이놈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맡긴다? 아이 처먹죠. 국고 다 털죠. 이 새끼같이 해경이랑 같이. 그런데 웃긴 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뭔 또 압박을 받았는지 차기 재판 아까 말했죠. 대법원에서 직결 심판을 해라.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파기하송에서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이걸 썼다가 지웠대요.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지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요. 강단도 없고 줏대도 없고 이게 또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낙연이 오늘 이 발언들은 우리 보수 우리 우파들이 이재명의 무죄를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다. 저게 어떻게 보면 저 대목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얘기하니까 좌파들이 또 득달같이 달라붙어갖고 지랄 발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내린 거지.